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죄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체온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버린 시간.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밤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 밤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김재현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온 건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얹혀있던 서늘한 공기가 천천히 발목을 타고 올라왔고 하루 내내 조명 아래서 말린 눈이 마치 모래를 머금은 것처럼 묵직하게 내리깔렸습니다. 재현은 몇 초 동안 현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 낯선 리듬이 한 겹 더 얹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스테인리스 접시의 얇은 울림,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올릴 때 나는 짧은 수증기의 마찰, 그리고 물이 잠시 멈추는 순간의 정적. 이 집은 오랫동안 재현과 서윤 둘의 생활 리듬으로 유지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 리듬 사이에 다른 사람의 호흡이 아주 조용히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서윤과 다연이 서 있었습니다. 다연은 수건으로 컵을 닦고 있었고 서윤은 반찬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이미 손의 속도와 멈춤의 길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왔어? 서윤이 고개만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재현은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연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다 닦은 후 행주를 내 귀가 맞게 접어 천천히 건조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끝의 조심스러움은 누구에게 해명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다연은 이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누구와도 저녁을 함께 먹지 않았고 저녁 식탁에 접시 하나만 놓이는 생활에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샤워 후에는 등과 벽 사이의 온도를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어둠 속에서 몸이 기억하는 체온이 더 또렷하게 남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중 서윤이 다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 그 말에는 걱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 사이에 자연스러운 자리 내어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연은 이 집에서 조용히 몸의 리듬을 회복하고 있었고 그 회복이 재현과 같은 공간 안에서 아주 천천히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생선찜 냄새가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때? 재현은 숟가락을 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흘러가.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뭐 그럭저럭 다닐만 해. 짧은 대화였지만 말 대신 남은 여백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서윤은 설거지로, 다연은 식탁 정리로, 재현은 거실로 흩어졌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노란빛만 집안의 그림자를 천천히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젖은 행주를 들고 거실을 지나갈 때 재현은 자신이 그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고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의 숨결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재현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유 없이 하루 안면을 미세하게 불러온 것처럼 부엌에서는 커피가 천천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창가에 기대어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다현이 말했습니다. 그냥 깨지더라. 재현은 컵을 꺼내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자리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서윤이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바닥을 스치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 동시성이 아무 말보다 더 많은 걸 드러냈습니다. 출근 준비는 자연스럽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 속도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한 정도의 합. 서윤이 다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요즘 표정 좋아졌다. 다현은 웃지 않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응, 좀 괜찮아졌어. 여기서 그 순간 재현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지만 그 멈춤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서윤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엔 재현과 다현 둘뿐, 거실 등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마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 다른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피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에는 이미 다음이 존재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거실에는 TV를 켜지 않은 채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만든 원처럼 좁은 밝기 속에 커피 테이블과 소파의 앞부분만 가볍게 잠겨 있었고 나머지 집안은 형태만 가진 어둠으로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회식 자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특별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부재의 빈 공간이 유난히 또렷하게 존재 자체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거실 창을 반쯤 열어두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 소음과 저 멀리 신호등 바뀌는 전광의 반사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머그컵을 쥐고 있었고 두 손가락이 컵 표면을 천천히 굴리는 움직임이 조금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완전히 반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나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거리, 그 중간의 각도가 이미 이 집에서 새로 생긴 관계의 모양이었습니다. 다현이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바닥이 테이블을 스칠 때 나는 가벼운 소리 하나가 집 전체를 한번 가로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하네. 다현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감상이 아니라 지금 이 집의 공기 상태를 이끄대로 건드린 한 줄이었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등을 살짝 붙였습니다. 원래 이런 저녁도 많았어. 다현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않고 작게,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않는 사람의 호흡,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 잠시 후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느리게 밀었습니다. 그 움직임에 시선이 동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같은 순간에 피한 눈길이 오히려 가장 깊은 마주침이었습니다. 다현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좋더라. 재현은 의자에 등을 기대던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진 거야? 다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응, 그냥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있는 게 그게 괜찮아.
그 말에는 의존도, 청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살아있는 체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재현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조용히 깍지 껴보았다가 풀었습니다. 그 손짓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다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재현은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 다연은 방으로 향하다가 거실 끝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몸을 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춘 시간의 길이가 둘 사이의 공기를 처음으로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사라졌고 재현은 조명이 비추는 좁은 테이블 위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의 숨은 이미 한 번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주말 오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멈춰놓은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서유는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서류, 적금 만기일, 교육비 명세서,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종이들의 질서가 이 집의 오래된 생활결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재현은 거실 바닥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를 온전히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종이 위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사과의 붉은 껍질을 따라 천천히 이어붙인 실처럼 길고 매끄럽게 벗겨지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생활의 속도였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다연아, 다음 주쯤 이사집 한번 같이 보러 갈까? 다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응. 너무 오래 우리 집에 있지 않아도 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배려가 아니라 정확한 거리의 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신문을 넘기는 손을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 장 한 장 넘어가는데 불필요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 요즘은 여기 공기가 좋아. 그 말이 칭찬도 감상도 아니라는 것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일 뿐. 그러나 그 문장은 이 집의 공기를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점심 이후 서유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가볍게 들고 나갔다 올 테니 금방이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 잠깐의 정말 작은 정적이 남았습니다. 재현은 물컵을 씻으려 부엌으로 갔고 다연은 자연스럽게 그 옆을 지나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순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의 온도가 아주 얕게 스쳤습니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서윤 많이 믿지. 재현은 컵을 씻던 손을 물 흐르는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죄책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정지였습니다. 그래.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말은 위로도 칭찬도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의 형태로 존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물을 잠갔고 수건을 찾아 손을 닦았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불필요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던 다현은 문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전히 거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문까지의 거리, 단 몇 걸음. 재현은 그 몇 걸음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문을 잡았다가 돌리지 않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의 형식으로 한번 떠올려 준 것뿐이었습니다. 다현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재현은 손을 닦던 수건을 아직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리기 어려워진 결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저녁 창문 밖으로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닿는 빗방울이 작은 반점처럼 번져 사라지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천천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파 커버를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상적인 정리였지만 오늘은 커버의 촉감이 손끝에 잘 잡히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목 힘이 조금씩 빠지는 감각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다현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의 리듬은 서윤이 기억하던 재현과의 생활 속 리듬과 조금 달랐습니다. 물의 끊김이 짧고 행동의 멈춤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의 길이 속에서 서윤은 아주 미세한 이물감을 한번 스치듯 느꼈습니다. 다현아, 물 너무 차지 않아? 서윤이 물었습니다. 다현은 고개만 살짝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그 대답은 정중하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 오래 있었던 사람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서윤은 소파 커버의 주름을 펴다가 천천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실에서 부엌까지의 거리감을 다시 확인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현관 타일 위에 둥근 반점을 만들었습니다. 왔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응. 재현은 우산을 접으며 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순간에 서윤은 재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한 걸음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늦음. 재현은 부엌으로 향했고 다현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려는 방식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다는 증거처럼 집안의 공기를 가늘게 흔들었습니다. 서유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집안의 공기 속에서 조용히 자리만 차지한 상태. 저녁 후 서유는 거실 창을 열어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조용해졌네. 요즘. 재현은 TV를 켜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가. 서유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좋은 건데 이상하게 좀 낯설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겨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알아차린 진실의 형태였습니다. 다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 몇 걸음, 그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서유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작은 감정의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남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변화는 이미 충분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물방울의 소리가 유리컵을 두드리는 손가락 같았습니다. 집안은 거실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부엌과 복도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회식이 길어진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늦는다고, 미안하다고, 금방 들어간다고 말끝마다 붙어있던 부드러움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드러움이 집안에서 비어있는 자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소파 옆 테이블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유리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듯 잔을 놓는 소리는 거실 공기 전체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재현은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표정으로 창밖의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지도 생각을 정리하고 있지도 않은 얼굴, 그저 멈춰 있는 사람의 모습.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오늘 늦어? 재현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말은 짧았지만 그 말 뒤에 설명되지 않은 여백이 길게 남았습니다. 다연은 물컵을 들고 소파 반대편에 앉지 않고 재현과 같은 소파의 다른 끝에 앉았습니다. 등받이를 사이에 두지 않은 자리, 팔걸이가 없는 쪽, 서로의 체온이 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거리.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은 둘이 뭔가를 참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참을 것이 없어져 버린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다연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 많이 살았어. 그냥 사라졌어. 재현은 그 말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나 부탁이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 둘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온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서 있었을 뿐. 다연의 손등 위에 재현의 시선이 처음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의 거리는 이미 닿은 것보다 더 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고백도 유혹도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몸이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길게 흘렀고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없었고 조명도 바뀌지 않았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으며 집은 그대로였고 둘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거리를 잃었을 뿐 그 밤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나간 뒤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전날 밤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컵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거실 테이블의 각도도 커튼의 흐름도 바람의 결도 평소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몸만 아주 천천히 어제보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시간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대신 자신의 두 손등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가 부엌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거실에서 셔츠 소매를 단정히 접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잠그는 속도가 전보다 반박자 느려져 있었지만 그 속도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딱 그 정도.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끈을 손목에서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추우려나?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짧고 자연스러운 대답. 어색하지 않은 톤. 그러나 그 안에 어제의 밤은 없었습니다. 다현은 컵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지 말고 같이 먹자. 내가 뭐 해볼게. 서윤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너 요즘 부엌에 너무 적응했어. 그냥 우리 식구 같은데? 다현도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 말은 그저 말이었지만 재현은 그 말의 끝에 조금 오래 머무는 울림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현관. 세 사람은 여느 때처럼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다현아, 오늘 뭐 할 거야? 다현은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쉬고 책 좀 보고 조용히 보낼게. 재현의 손이 신발장 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윤은 그러려니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 쉬어.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현과 다현의 발소리는 한 박자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알고 있을 뿐. 저녁,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습니다. 다현은 평소와 똑같이 식탁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재현도 평소처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셋은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공기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어? 날씨가 좀 풀리더라.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 사이에 생기는 숨의 길이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짧아야 할 곳에서 조금 길어졌고 길어야 할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멈췄습니다. 서윤은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들 피곤한가 보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가 봐. 다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피곤하네. 그 웃음에는 전날 밤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가져오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을 예전 그대로의 다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잃지 않았다. 아직. 그러나 이 집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돌아간 척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 퇴근 후의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우산,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컵받침, 소파 패브릭의 방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윤의 몸은 집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재현과 다현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고 화면의 빛만이 두 사람의 옆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리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생기는 거리. 서윤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보기 시작했어? 재밌어? 다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틀어놨어.
재현은 리모컨을 가볍게 손 위에서 굴렸습니다.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옷을 갈아입으려 안방으로 가다가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윤이 보지 못하는 줄 알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생각을 속으로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준비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스치는 소리,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 모든 소리가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달랐습니다. 말의 리듬.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은 어땠어? 다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말끝이 짧았습니다. 짧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건너뛰고 지나간 말의 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의 결에 설명되지 않는 작은 거리를 느꼈습니다. 재현이 서늘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책 많이 읽지. 다연은 고개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응, 그냥 시간 보내려고. 서윤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운데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 접시를 놓던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놓였습니다. 식사 후 서윤은 싱크대에서 컵을 헹구다가 거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재현은 책을 읽고 있었고 다연은 방으로 들어가려 거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은 그 짧은 동선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다연이 방문을 잡고 여느 때처럼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서윤은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다연. 다연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너 괜찮지? 그 질문에는 아무 의미도 의심도 탐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오래된 마음. 다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대답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용한 힘이 아주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다연은 미소를 아주 약하게 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집안에 남았습니다. 서윤은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면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재현은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이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초 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까지 낮게 울렸습니다. 다연은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 머그컵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덮어 컵의 온도를 확인하는 동작이 유난히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손짓은 머물고 싶다는 뜻도 떠나고 싶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결정을 이미 지나온 사람의 손이었다. 재현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후 말의 길이를 조심스럽게 골라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갔다 올게. 재현은 대답 대신 컵을 꺼냈습니다. 그래. 말은 짧았고 그 짧음 속에는
이제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대충 묶으며 습관처럼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많아? 똑같이. 대답도 표정도 말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친 뒤 둘의 시선이 같은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동시에 눈을 피한 순간 서윤의 몸은 또 한 번 설명할 수 없는 어긋남을 느꼈습니다. 그 어긋남은 사건이 아니라 결이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겨난 결. 점심 무렵 다현은 집을 나섰습니다. 외투를 챙기지 않고 얇은 가디건만 걸쳤습니다. 추위와 상관없이 몸의 결이 이미 정해진 사람처럼 현관문을 닫고 나가기 전 다현은 잠시 신발장 위에 놓인 우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다는 듯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호흡이 확실히 한번 비어졌습니다. 오후 집안에는 서윤만 있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소파 쿠션이 언젠가부터 다연이 기댔던 모양 그대로 살짝 눌린 상태로 남아있는 걸 그제서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건 몇 달이나 몇 주나 얼마 동안의 압력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머물렀던 자리의 형태였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그 눌림을 천천히 펴려다 멈췄습니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펴지지 않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을 크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잠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길이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저 알아버린 사람의 조용한 침묵. 그 침묵은 집안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집 전체가 그 침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재현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의자 하나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저녁은 같이 먹자. 그 말은 평범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너무 조용해서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진실은 이미 말없이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어디에 있는지.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의 결이 소파와 테이블과 벽을 조용히 스쳐가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아주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연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을 뿐 서윤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울리는 소리는 가늘고 차분했고 언제나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오늘은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거실에서 셔츠 소매를 접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늘 하던 그대로였지만 소매 끝을 정리하는 손가락의 힘이 예전보다 조금 더 약했습니다. 한 번 접고 멈추고 다시 접고 조금 더 멈추고 서윤이 방 쪽으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스치지도 않았는데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머리도 묶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외출하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아닌 모습.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손가방. 생활을 옮기기에는 부족한 크기. 그러나 머무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한 크기.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가? 다연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조금 있다 올게. 말은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을 약속하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아주 천천히 다연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가방 하나면 사람 하나가 충분히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다연의 눈을 보지 않았고 서윤의 표정을 보지 않았고 자신의 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셔츠 소매 끝을 한 번 더 접었습니다. 이미 접힌 부분을 아무 의미 없이 다시 접는 손짓. 그 손짓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연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끈을 묶지 않고 그냥 발을 밀어넣는 느낌으로 현관문을 열기 전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말 한 줄만 남겼습니다. 고마웠어. 그 말은 미안함도 부탁도 실수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 안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아주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재현과 서윤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연, 언제쯤 돌아오려나?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알겠네. 그 말 속에는 확신도 오해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의 무게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제 이 집의 새로운 소리였습니다. 다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소파의 패브릭도, 커튼의 주름도, 테이블 위에 놓인 컵받침의 각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그 빈자리는 가구나 소리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재현은 늘 하던 속도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셔츠를 입고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고 현관문 앞에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컵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물줄기는 얇았고 컵은 깨끗했지만 그 손끝은 컵을 정말 잡고 있는지 아니면 놓아버리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힘의 세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늦을 것 같아. 서윤은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평소 같았습니다. 응, 의무야. 둘은 서로를 보았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내. 혹은 조심해서 와.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렀을 자리. 그 자리는 지금 침묵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침묵을 붙잡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도록 두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서윤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둘 때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재현이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반대편을 잡아줬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서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그 동작이 기계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졌지만 힘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던 하얀 손목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왜 멈췄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재현이 돌아왔습니다. 왔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그 습관이 이제 집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이 집에서 유일한 생활의 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 그냥 사라지는 대로.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둘 사이의 공기를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서윤은 손끝으로 그릇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동작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손길 같기도 놓아버리는 손길 같기도 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사는 거지?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 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응. 그 대답에는 사랑도, 약속도, 확신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둘은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새벽 6시 40분 알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아침빛이 방 안의 공기 위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뒤돌아 누운 어깨에서는 불편하거나 경직되지 않았고 또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온도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몸에 남긴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머그컵을 꺼내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손의 리듬은 그동안의 매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컵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힘은 아주 조금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바쁘지? 재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아마. 말은 짧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는 갈등도, 서운함도, 확인도, 질문도 모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 2장,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커피 2잔. 평범한 식사. 가장 오래된 생활의 형태. 서윤은 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시는 동안 고개를 숙인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없음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재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도 있어. 서유는 끈을 묶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저녁 먹자. 그 말은 기대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문으로 나가 다른 길로 향하는 발걸음. 하지만 속도는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방 하나, 그 방의 공기는 아직 다연의 체온을 완전히 잃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냄새도, 기억도 이미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던 시간의 모양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누구도 닦지 못하고 누구도 없애지 못하며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의 구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해는 다시 저물고 다시 저녁이 되고 다시 불이 켜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숨소리는 오늘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가장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었고 운명도 아니었고 그저 한순간의 체온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흔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흔들림을 말로 정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아는 채 다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집은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계속 살아갑니다.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